네. 대수청 2025년 4사분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이따가 총체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우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국기를 여기까지 국회에 대하여 경례.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안 되겠는데 제가 안 해도 돼요.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어로 길이 보전하세. 네, 묵념해야 되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과 우리 대수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무처님께서 성원 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보고하겠습니다. 운영위원 27명 중에서 참석이 9명, 위임이 7명, 그리고 참가는 2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므로 보고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사실은 4사분기 때의 현황만 쭉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법적인 여러 가지 다툼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3기 집행부 구성을 2020년 8월 13일 날 했는데 8월 8일 8월 8일이요? 네, 8월 8일. 그랬는데 대정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집행부 이계성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불법이다 하는 가처분을 낸지 지금 말씀드린 2020년 10월 29일이니까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더라도 지금 오늘 2025년 7월 17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김원일이 낸 항소를 기각함으로 해서 사실상 모든 판결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다툼이 5년 이상 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 법적으로 그 인정받은 것은 그 가처분 판결이 된 다음에 직무대행자가 임명된서부터 그들이 활동을 했지만은 쭉 그 3, 4년 동안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그 사무실 운영만 하면서 여러 가지 회비를 낭비했고 우리는 참 피난민 신세처럼 느껴와 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대수천 본연의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정부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도 안 되는데 반대를 하는 그 미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식 직함으로 대표는 아니지만은 이계성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거의 빠짐없이 한두 차례 빠졌지만은 거의 빠짐없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8월 14일 광화문에서 정부사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자기들이 그 대한문 앞에서 모이자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 가봤습니다. 한 명도 거기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는 수십 명이 와서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항해서 그 우리가 본분을 다했고 특히 대표님은 그 계속 그 유튜브 방송을 하셨고 또 광화문에 그 집회를 참여해서 그 연사로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참 그 매주 묵주기도를 이 사무실에서 했고 또 우리 회원들은 대표님이 연설하시는 그 광화문 집회에 끊임없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회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해를 하면서 대동단결하는 식으로 하자 이러한 그 기본 취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5년 사이에 그 이계성 대표님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하여튼 그 상생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엄청나게 시달리게 했기 때문에 참 화해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먼저 양보를 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나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그 화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그러한 그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을 좀 혼자 참 고생스럽게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대략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가 부족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건데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기집행부 상임대표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일기 집행부가 완전히 무너져서 회비도 보낼 정도 돼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위원들이 돈을 거쳐가지고 이제 대로천을 운영해 가자.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정말 피눈물 나게 저 대로천 돈 1원 냥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카가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점심 먹자고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3년 동안 2,700만 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8일 날 8월 11일이 이기 집행부가 만기되기 때문에 2020년 8월 8일 날 3기 집행부 구성을 위해서 운영을 열었는데 김장철 일당이 와가지고 폭력으로 방해를 해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1일 날이면 임기가 끝나면 그때까지는 지금 임기가 끝나면은 전임 대표단이 다음 대표의 구성질 때까지 직을 대신한다.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더급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2기 집행부가 끝났으니까 그 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3기 집행부 구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장철 일당을 빼고 3기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것을 갖고
또 김장철 일당이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바로 2022년 2월 8일 날 정부 안당이 상임대표 직무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직무대행으로 들어와서 바로 통장은 그때는 내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줄 수도 안 넘겨줬고,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그 카드 가지고 돈을 얼마나 뺐었느냐면 우리가 정말 핏물나게 3년 동안 모아둔 2,700만 원 다 뺐었습니다. 20개월 동안에. 그것도 머릿속에 날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부터 2021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그것도 바로 재판에 이겼는데도 이긴 인간이 항소해 가면서 20개월 동안 완전히 대전 통장의 돈을 싹 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고 끝나가지고 김장철 일당이 또 10명이 모여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기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그 지가 그걸 재판을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이 3기 집행부여다. 그게 판결이 나온 것이 2024년 그 11월인가요? 11월 14일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이긴다는 게 무슨 짓을 했냐면 지가 대여천돈을 다 뺐었다. 그래가지고 6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저 집 담보를 잡혔습니다. 이런 일까지 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지니까 재판에 지니까 대여천 내놔라, 해산시키자. 이게 말이 됩니까? 대여천이 제 겁니까? 해산시키게.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고발을 했습니다. 3가지로. 사문서 위조했어요. 그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문서 위조. 그러면 가짜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13명 그 재판에 나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바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고유별을 좀 자기로 바꾸고 통장 자기로 바꿔가지고 또 얼마나 뺐었냐면 4,200만 원을 3년 동안에 뺐었습니다. 이렇게 뺏고 내가 고발을 하니까 바로 내가 무구로 고발하겠답니다. 나를. 그리고 계속 난 직접 협박은 못 합니다. 내가 다 단계대로 내버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걔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 잘못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요새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뭐 좋은 게 좋으니까 화해로 가요. 이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얘들 갖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화해 조건이 있다면은 걔들이 대천돈 주들 마음대로 뺐어. 6,900만 원 내놔라. 내서 바로 대천 회표 내놓으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기에는 지금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업무방해 이거 주들 몇 년 정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내가 절대 양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가 못 살고 못 났지만 부르려고 타협은 않습니다. 바로 올바른 사람, 정의를 지키는 사람, 그래도 바로 이 인간들이 이러고 있을 때 우리 무슨 짓,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전국 윤 대통령 퇴진 월요시국미사 전국 쫓아다녔 1년 동안 쫓아다니는 쓰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돌려서 신자들이 성전 안에서 신부들이 꽹가지고 북치고 배달 내려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성전 안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고 2023년 4월 달에 그 정의권 사대들이 모여가지고 대프산 선출하는 대프산 한 놈이 한 놈도 없었답니다. 뭐 지가 아는 건 아니고 전부 이거 경찰청 정보 우리 서울경찰청에 저를 자하는 정보과장이 우리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이 다 아주 정보를 세세히 줘요. 이 대표 덕에 바로 그 정의권 사전이 해산됐다.
해산시켰습니다. 우리. 김장철 일당이 바로 나를 6차례 고발하고 3천만 원 민사소송하고 우리 집 담보할 때 나는 다니며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뛴 거 다 아실 겁니다. 쓰러져갖고 나 지금까지 그 병 치료를 병원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손흥민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될 걸 얘기해야지. 제대로 가입했고 또 대천 겨우 이제 하나가 된 거 이제 또 무너뜨리라고요? 안 된다는 요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계선님도 방송을 하는데 뭐 알고 모르는 방송사에서 계속해서 황창인을 때리면서 신자들이 헌금만 내기 주목금만 내기 했다. 이게 아주 전국으로 쫙 확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계성 유튜브에 지금 5,000명 가까이 새로운 사람이 가입했습니다. 그 황창인이 완전히 떡됐습니다. 인간 저질. 이게 바로 유튜브가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나는 속으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 개인 식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 주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거 사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아는 그 애국지사라는 분이 사무실도 이거 그냥 쓰면서 여기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와서 지금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을 통해서 대한민국 천주교 정화 운동을 열심히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제54대는 교황님이 정말 칙령 15개 발표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개인이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른 길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자들이 신부들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일어서서 천주교 정화운동에 함께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작게 지금 시작됐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통장뿐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서 바로 거대한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갖고 한번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공금령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봐주고 싶어도 되는 게 못 아니라 봐줍니다. 내가 배임죄 해당입니다. 봐줄 그럼 이걸 지금까지 그냥 봐주면 바로 내가 무마시켰으면 그게 배임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5년간에 있었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게 지냈지만은 이제 정의가 이긴다는 이러한 말처럼 이제 저희가 이계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저희들이 그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지 한 번도 정부사 본연 정부사래요. 대수천 본연의 활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그 제2선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그런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대수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여러 가지 전국이 불안한 틈을 타서 참 우리가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카르텔에 결국 이용당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한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활동도 못하고 관망했는데 2026년에는 우리가 정말 그 좌파 카르텔과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우파의 그러한 좌파의 특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던 소련은 멸망해서 지금 러시아가 됐고 중국은 말이 사회주의지만은 실제로 그 흑묘든 백묘든 필요 없다고 해서 거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정치적으로 독점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사회주의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바뀌었는데 오로지 북한만 지금 사회주의를 그것도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고 조선 왕조와 같은 그러한 그 바탕 위에서 인권이 말없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이고 또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이러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부터는 더 치열하게 이들과 그 맞싸워서 좌파 카르텔과 맞싸워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지켜지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자기 의견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저기 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통장을 다 정리를 이렇게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종목별로 이게 구체적으로 하기가 엄청 좀 뽑아는 다 놨는데 이게 활동비로 넣어야 될지 식사비로 넣어야 될지 막 이런 거에서 조금 제가 지금 일에 있어서 마무리만 한 게 되거든요. 그거는 아직 그런데 우리가 몇천만 원이 그래도 회원들이 조금씩 내줘서 이제 그걸로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너무 통장에 돈이 없어요. 한 분이 1년간을 10만 원씩 계속 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 것만 국민은행 통장에 그분 것만 그게 모여서 200몇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김호흡이라는 분의 그분이 전화번호도 없고 어떻게 연락해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뭐 몇십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부터 25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돼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줘야만이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회원들을 기존의 운영위원들을 재정비를 하고 신규 위원들을 영입을 해서 구성을 해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이름만 걸고 있고 활동도 안 하고 지금 대수처를 없애자 이렇게 하고 살리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뜻을 같이 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 위원들을 재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든 어쨌든 해서 꾸준히 할 거면 회비를 내주고 아니면은 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네. 금년에는 지금 대출전 대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용 안 지금 했어요.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산 보고를 할 수 없잖아요. 네, 하지 네,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들어가서는 이제 3기 집행부를 구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예. 영입을 해야 될 것 그럴 같고요.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본인의 지속 참여 가부 의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아이고 대비를 내달라 이런 말을 해야만이 우리 대수천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수천 행사라든지 그리고 활동을 적극 참여를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대수천 깃발도 봉도 10개 정도 다시 더 만들었고요. 활동을 계속 하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활동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안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셔가지고 찍어서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안드레아
위원장님도 한번 한 말씀 하시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회장님 대표님 말씀도 계셔가지고 3.2지 평구가 이제 되면서 정상화돼야 된다. 지금까지 좀 침체가 있었다. 원인은 사람들의 그 사소티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움츠렸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강화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겠는데 확장되는 헌법 중에서 이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집회 광화문 집회에 그 부스 우리 대수청 부스를 하나 내면은 거기에 우리 깃발도 걸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리 그러니까 이제 차리고 그 할 때까지 철수할 때까지 우리 회원들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여몇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대쪽에 관심이 있는 대쪽에 저 천주교 신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입회를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될 것 같은 데 있어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네요. 돈이 그리고 이제 부스 만드는 거요. 우리 그 처음에 광화문에 나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부스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여자 회원들이나 또 남자 회원들한테 좀 차도 좀 갖다 놓고 물도 주고 우리 프린트 저렇게 많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것도 다 배부를 해주고 뭐 그걸 좀 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내가 왜 근데 얼마 정도래요? 내가 여쭤봤어요. 제가 왜 그 제안을 한번 해보느냐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내가 우리 깃발을 들고 집회에 나가보면은 요 서울역 집회 지금 하고 있는 그거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다고 대천 이게 천주교 신자가 이거 들고 나온 거 처음 본다고 아주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걸 몇 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게 집회 나오신 사람들 이게 꽤 여러 명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부스를 만들면은 거기 가입 신청서를 받아갖고 우리가 이 대수천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애국자고 저기니까. 네, 전광목사한테 부스 하나 좀 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거 다 개인적으로 친 거예요. 내가 쳐준 게 아니고. 네. 그러면서 아니 대리점 돈이 있다고 들어간다는 게 좋은 자리 어디다 치든지 누가 말할 사람 있어요? 치세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주는 못하고 우리 보고 거기 다 친 게 그 안에 본부석 말고는 전부 개인들이 친 거라고. 칠 수 있으면 치라고. 전번에 왔던 저 청춘 그 양반이 저 자기가 뭐 부스는 뭐 하겠다고 뭐 칠수만 있게 해주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화해가면 칠 수가 있고. 얘기가 없네. 예. 전화 되면 하면 전무관 목사가 얼마든지 어디다 치고 싶은다 치라고 그랬다고. 근데 돈이 치겠나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래 저는 근데 누가 그 부스를 차렸을 때 네네.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한번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선은 거기가요. 그 이제 혼자서 들어서 여기서까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를 여기 듣고 사무실에서 그 무거운 걸 넣는다고 봤을 때 내가 계산해봤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그게 무슨 쇠로 떼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0. 우리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음. 가리부스 그런 걸로 끝내야 돼요. 조그만 거 이거 조그만 걸 해야 돼. 근데 조금만 하는 것도 여기서까지 들고 갔다가 들고 왔다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싶어. 물통 적어요. 물을 끓여서 들고 가야 되는데 전기가 거기 어떤 시설이 있을 거 아니고 물을 끓여서
돈이 들어가야 하나도 되는 하나 부분이 예.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은 거기에 저기 부수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동해주는 차량에 같이 다 동승하고 그 다음에 그 부스를 시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갖다 놓는 사람도 그게 갖다 놔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인이 다 들고 오고 개인이 차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 사람들 일체 다 거기에 그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죠? 일체 다 그 사람들이 갖다가 철수하고 갖다 그 자리에 갖다 놔주는 것까지 해주는 거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말 알겠죠? 네, 내가 현실적으로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네. 내가 들고 갈 수 있겠는가? 그게 어렵다 이 말이지. 지금 저 대표님 말씀으로 저 들어보면은 그 집회 주관하는 정광훈 목사 팀에서 우리 보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든가 막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만 했으니까 지금 얘기는 그들이 설치해주고 철수 안 하고까지 부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해야 돼. 그게 돈이 들어가나요? 네, 우리가 해야 된다. 글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전전주인가요? 그 김동춘 감사 난 바오로든가 네, 바로. 이 양반이가 그렇게 말씀을 나한테 건의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날도 우리가 좀 늦게 한 2시쯤 나갔거든요. 그리고 5시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철수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설치한다면 우리 인력이 많아서 일찍 가서 설치해야 되고 또 철수도 끝까지 있어야 되고 우리 지금 이런 인력으로는 내가 지금 김동춘 씨 얘를 들은 얘기는 지키는 그날 건의를 한 사람이 그 이후로 집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느냐? 이게 다 철저히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윤본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인원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그렇죠. 마음만 맞아요.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떡 설치한다. 갖고 아무도 안 운영이 안 돼요. 누가 일찍 여기서 지금 12시 나 1시 사이에 가서 설치해야 되고 5시 넘어야 철거해야 되고 이걸 아니, 꾸준히 할 수 11시에는 있는 설치해야 사람이 돼. 네? 11시에는 설치하고 11시에? 그럼 오후 4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네. 이렇게 토론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네. 문부장님이 그 안건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대표님이 내일부터는 제대로 잘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하고 안건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난 종잡을 수 없고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제가 그 하해를 해야 된다 얘기는 거기 실체가 없습니다. 나는 대표님이 참 안타까운 게 아니 대표님에 대해서 내가 헌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 올 때마다 이 접근성 좋은 이 사무실에 애국자라고 표현하시지만 대표님 때문에 이 사무실이 유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날 기껏해야 전에 뭐 20만 원 내다가 협회 어디 가서 지금 한 달에 우리 식사비 10,000원 제가 3만 원 해서 단돈 4만 원밖에 내가 회비를 못 내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지. 그럼 왜 이계성 대표님이 자꾸 실체가 없는 저 사람들하고 저희 싸움을 하려는가? 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4사람을 상대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고발했는데 그 중에 고발당한 한 사람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 황당하다. 어? 지금 우파가 단합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을 했잖냐. 그런데 이게 고발이 뭐냐. 고발해봐야 자기들은 전부 이해성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지만서도 우리 쪽에서는 저쪽에 대수처를 상대로 대전 집행부를 상대로 했어요. 지금 대표님하고 여러분들이 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저쪽에 실체가 없어졌어요. 몇 년간 소송 뭐 해서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 돈을 7천만 원 가까이 뺏었는 결과 지금은 돈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해체하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우리하고 말 상대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만 손해예요. 봐주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발한다고 무슨 해결됩니까? 우리가 때가 되어서 여건이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뭐 대주주에 돈이 없는데 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도 늦지 않은데 초장부터 되지도 않은 상대도 없는 실체적 상대로 우리가 고발하고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화합하는 얘기, 희망을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말과 행동을 하자는 얘기. 제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실익이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게 난 기가 막힌다 이거죠. 응? 저쪽에도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다 빼먹고는요 다 해서 이제는 뭐라고 그냥 대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그러면은 내가 맞춰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너무 길게 하셔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끝내게 저는 얘기하는데 딱 중간에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니 지금 회의 중인데 대놓 의견을 그렇게 하면 되십니까? 안 되지. 여기까지 좀 이거 중요한 내 얘기야. 얘기할 때마다 중간에 지금 우리 신앙단체이기 때문에 결내 신앙인을 아니 보고 이거라고. 이 회의가 이게 예? 아니 이 회의가 그래 정식으로 발언권을 받아갖고 하시라고요. 발언도 받았잖아요 내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럼 저 제가 친구는 그냥 뭐 할 때마다 중대한 의미에서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 회장님이 그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메시지도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파업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고소하고 고발하고 괴롭혀 놓고는 이제 자기들이 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의 시작이 된 거는 대정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석계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변호사를 쏘고 자기가 상당히 많은 돈을 변호사 비용을 담당하고 그래서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실제로 그 얼마나 회비 관계에 대해서 했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어도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이론이라는 건 틀림없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하시자고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화합을 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화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무고하게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되도록 대응은 안 하되 자제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받든지 뭐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대표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화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나중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늘은 요 자제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그 부스 설치하는 문제 그거는 우리가 더 연구해서 이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말하자면 당번제라고 그럴까 책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매주 몇 사람만이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 확보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스 얘기는 그렇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또 토의할 게 사실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그 이봉수 미카엘라신가요? 이분이 저 정구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네. 괜찮으신데 서울 교구에서도 여기 사람들이 와주셔서 이쪽에 앉으세요.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정구사가 있는 주임식으로 있는 성당에는 헌금 내기 말자. 처음에는 옛날에 내가 저쪽에 김계춘 신부가 무슨 미사할 때 내가 몇 번 갔었잖아요. 내가 직무대행을 돕는 입장에서 그때 막 비판하시더라고요. 김계춘 신부가
헌금을 안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이제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기 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이한택 주교도 미사 드리는 거 몇 번 참여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한택 주교를 2번 이상 길게 대담한 기억이 있어 그분도 나를 기억하셔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계성 대표가 하는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과격한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국외자라고 있을 때 그러더니 몇 달 뒤에는 더 과격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외자라고 있을 때하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도 이한택 주교도 처음에는 대표님이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판단하더니 실제로 자기가 미사를 드리면서 관계를 하니까 더 상황을 절감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미카엘라 씨가 건의해서 정부사가 있어가지고 사회주의 전파를 하고 종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헌금을 내지 말자 하는 것은 작년 말에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만들어놨어요. 다음에 몇천 부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엄 이후부터 반박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계속 몇 번 얘기를 내가 꺼냈는데 못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다음에는 이봉수 미카엘라 씨도 좀 꼭 참석하시라고 그러고 또 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 사무국장님 저하고 의논해서 전화 좀 드려서 적어도 뭐 많이 안 하고 한 5명만 있어도 한 번은 가능해요. 한 번 나간 출장하는 거는 성당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근데 성당에 잠깐만. 간다 하시지 말고 네. 명동 성당 매일 미사가 4대 5개씩 있잖아요. 명동 성당에 지금 뭐 토요일은 많고 또 일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 홍보 오는 게 왜냐면 명동 성당에는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경 왔다 미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 썩히지 말고 가까이서부터 하세요. 멀리 가지 말고. 근데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토요일에 명동 나갈 때 성당에서 꼭 하는 건 나가서. 우리가 좀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여신부님이 건강에 회복되면 캐톨회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명동 사무측 뭐라 그러나 담당한 데에서는 명동 성당에서 시인은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맞서서 하면은 우리가 미사 드리는 거에도 지장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동 성당이다. 그럼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해가지고 그 타격을 입히는 걸 직접 느끼게 해야 돼요. 그 성당에서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명동 성당에서 하는 경우는 좀 현장 가서 사무측에 설득도 하고 뭐 이래야 돼요. 네. 근데요, 요즘 우리 회원들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지금 원체 여기 정권이 막 나가잖아요. 지금 막 브레이크를 잔뜩 바꿔 완전히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서서 할 때가 아니다. 숨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그 중에 회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서서 하려는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울뜨렸어요. 안 나오려고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그냥 지금 움츠로만 들어있어는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하긴 이제 해야 돼. 근데 시기가 26년도에는 언제냐. 우리나라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무엇인가 현재.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움직이는 다섯 거죠. 사람만 있으면 내일 돼. 내가 오늘 재성당 하다가 의정부 성당에 뿌리려니까 네, 저 몇 장만 주시라고. 네네. 우리가 나가는 성당마다
몇 장이라도 뿌리면 그게 효과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우리가 네, 우리가 나가는 성당에 내일 나는 뿌릴게. 네. 제가 좀 한번 그렇게 예. 다들 좋은 말을 해줬는데 우리는 신앙단체거든요. 이렇게 사무들 말할 때 좀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뭐 조심을 하긴 하세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비유하면은 다 나한테 돌아와. 싸울 때 비유는 내가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쩌다 해가지고 발언하고 이 중간에 다 세우고 사람을 제가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말씀 보여. 예 말씀해 이렇게 좋은 이거 말씀이에요. 다 세어 나갑니다. 다 그 뭐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행동이 기도입니다. 옳습니다.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행동이 기도라는 걸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미워한 해도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왔어요. 다 처음부터 기도 서로서로 미워하는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시간이 이렇게 기도는 소용없고 행동을 항상 겸손하게 가다듬으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데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니 제가 뭐 김계춘 신부님 만나본 지는 벌써 뭐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김계춘 신부님 자극하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보고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김계춘 신부님만 이렇게 모셔오도록 하자는 거 이걸 목표를 가지세요. 절대 미워하면 그것도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단체보다도 신부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몇만 명 다 모여듭니다. 우리 신자들. 거기는 대수천은 참 신앙인 단체구나. 우리가 본받을 때다. 이걸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다 헛수고, 다 헛일이네. 이게 다시 말해서 나도 뭐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에 가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항상 말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신부님 뭐 비판하고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방법을 찾더라도 김기춘 신부님하고 이계성 여성교 신부님 다들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또 재건됩니다.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 의견인데 아니 저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하시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바로 문제야. 잠깐만요. 이게 바로 문제야. 잠깐만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냥 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은 우리 여신부님이나 김규택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저기네요. 그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다고요. 부탁 쪽으로 미사 중에. 그리고 우리는 뭐 누굴 믿고 저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이제 그 정도로 다 의견 개진을 했으니까 아주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아니, 글쎄요. 네, 왜 일껏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무 쓸모 없는 거라 그러니까. 네. 내 이름 사인하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아주 소송권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에포크 메이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세뿐만 아니고 그냥 대신 안전 운영 방향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 중요한 이 변곡점이 지금 도착했으니까 상황.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차곡차곡 진행해 가야지. 지금 너무 많은 목표를 걸어가지고 허공에 떠 있는 목표를 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할 일이야 뭐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니 거기다 거기다. 우리 자체 조직부터 말이 끊어지자. 우리 자체 조직부터 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야 돼. 저쪽 대표님도 해주세요. 이제 말씀해서 제가 해도 돼요? 말씀해 주셨다. 그 조직부터 정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해치구 내에 조직표가 딱 있습니다. 그럼 그 조직표에 있는 우리 각 부서의 조직부터 정리를 해서 거기에 보면 그 각 부서의 조직들로 전부 다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야 된다는지 그것도 임무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못했냐? 우리가 솔직히 자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집행부가 다 자원이라는 게 다니지 뭐냐? 못한 거죠. 아니 그럼 그래. 자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원이 없어요. 다 멈추는. 그리고 우리 머리만 있지 행동하는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었죠. 그동안에는 소송권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선 조직표부터 준비를 해서 그 조직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해주고 우선 없으면 영입을 하고 또 가능한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인원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우리 능력을 키우면서 능력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광화문에 아까 좋은 얘기 나왔어요. 광화문 집회하는데 부서 하나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서 그냥 뭐 떠들기만 할 게 아니고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조직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지. 그럼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부장이 책임지고 앞장서 가지고 그럼 또 필요한 게 뭐야?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은 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가능 아니야? 진짜 가능한 지원 우리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갖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고 이 거리만 꺼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부터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제대로 힘을 키운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예, 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구상은 이제 올해 지난 다음에 내년도 1사분기쯤 되면은 집행부를 이제 구성하게 될 테고 또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이제 대폭 새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운영위원회의 그 역할이라 이것이 지금 대단히 좀 불균형하고 문제가 있는 게 많아서 회칙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까도 쭉 말씀드린 회원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특히 젊은 피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그러한 그 자세였다면 앞으로는 각자 다 능동적인 그러한 자세로 그 대수촌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구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사들의
사회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파트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 교리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린 그냥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하니까 그들이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고, 또 좌파 영화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그 인식에 큰 오류를 범하게 하는지. 이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와서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정계를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조진웅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 영화가 그 사람 나온 게 실체가 아니고 굉장히 좌파에 대한 것을 그 확대 미화시키는 이러한 거에 그 주역을 맡아서 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 것처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좌파들이 만드는 무슨 암살이라든지 뭐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굉장히 부풀려진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취미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소설도 지금도 아직도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우리들이 좌파 의식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조정래의 그 예를 들면은 꼭 그뿐이 아니라 저 문화 권력으로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그런 그 분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발전이 지금 아까 내가 조 누구죠? 그 사람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뭉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좌파들의 움직임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좌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되고 있는 그 현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이것을 수용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공부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대수천 그 TV 있으면 그런 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널리 알린다든지 이런 그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게 앞으로 정말 진짜 해나가야 할 그러한 그 활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계속 더 하기가 어렵죠. 회의를 끝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질문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언행을 신자답게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우리가 명심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말이나 행동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떻든 저 사람들은 돈을 다 쓰고 해체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대로 저 사람들 감정을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통보받기로는 우리가 3기 출범하면 동시에 자기들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왜? 타협하자고 그만큼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기는커녕 아무 만나지도 않고 있다가 정멋대로 이기 대표로 돼 있으면 이기 대표의 현재 김장철이 뭐 이 사람들 내가 김장철하고 통화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뭔가 그러면 여기 이제 모니카 씨가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고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조직이 와야 됐고 힘을 못 썼다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수천 이름으로 하면 저 사람들 틀림없이 고발합니다. 왜?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일은 안 하지만 고발한 데는 돈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내가 하해를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붙잡고 손잡고 하해를 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보수 고발할 그런 언행은 하지 말아요. 이제 이번같이 내가 사실은 내 사적으로 죽여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다 잡아볼 수 있어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참느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나이로 뭐라 왜 저는 이런 모욕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참는 거예요. 왜? 신앙인인 애로서 생각만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이 사람이 그래도 누가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나가서 한 붙잡으러 반죽이 풀 수 있어 내가. 너무 과격한 말씀. 아니 강인한 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취지는 마치겠습니다. 내가 뭐 강국이 바라는 게 저쪽에 건드려 가지고 또 필요한 고발한다고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만큼 만나자고 화합해서 하자고 했는데 화합은 그냥 또 너 멋대로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자기들이 가만히 못 있는데 자기들은 해체하고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해체만서도 우리가 대수청 이름을 한다고 대수청 그 특허를 내 있다 이거지. 특허를 내면 우리가 이제 전번에 난 저 부대표님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렇게 저 대표님을 보좌하려고 막 얼마나 고마워요. 대표님 앞서가 이렇게 사무실도 이자고 하면 예를 들면 김계춘 신부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대수청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8사람 몇 사람 7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름 뭐 하니까 신부 자기 이름 뱉는 거다 그러고 뭐 이렇게 들어줄 듯이 말씀하시는데 또 그 뒤에 한번 보니까 대표님이 그 뭐 밀감인가 뭐 줘가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 김강수 부대표님 뭐라고 했냐면 전마들이 좀 미안합니다. 저 사람들이 또 고소 고발했을 때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근거를 마련해. 김계춘 신부님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대선 이름 돌려주세요. 이런 전 단계에 어떤 그런 조치를 한 뒤에 우리가 3기에 출범하고 뭐 이렇게 조직을 활성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막 저쪽에서 듣는 거하고 나는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답답하고 참고하세요. 예, 하여튼 저 말씀을 많이 참고하기로. 자,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혼자가 다 독종 맞지 마시고 우리가 지도자나 단체나 경선으로 지키져야지 이거 그 남한테 그냥 까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인기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김계춘 신부님이나 김은율이 다만 아니고 그 핵심 멤버를 우리한테 끌어오세요. 가지고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전 국민에게 우리가 할 말 있고 그런 거지. 맨날 분열해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예, 하여튼 저 좋은 말씀은 뭐 대표님도 경청하시고 뭐가 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해야 하지만 이런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맞춰도 되겠죠?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신부가 계십니다. 우선 저희 지도신부는 여영구 신부님입니다. 저쪽 지도신부는 김계춘 신부님이고요. 그렇죠. 과연 두 분이 모여서 화합이 될 수 있으면 저도 화합하는 걸 원합니다. 또 않지만 그러나 과연 두 분이 지금 여영구 신부님이 대두선을 이렇게 만든 것을 지금까지 5년 동안 봐왔는데 과연 김계춘 신부님이 선배 신부님인데 수용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선은 우리 현재 지도 신부님 김계춘 신부님이 의견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제 마음대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가 뭐 이제 분열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화합을 위해서 하나로 신자들을 묶어가지고 천지고 종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배반자들이 많습니다.
그 배반자들 많으면 그 당은 해체되는 겁니다. 저희 대수촌도 바로 이 지역이 된 것은 배반자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연 배반자들을 안고 가서 그것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안고 가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 지도실들이 뭐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수촌이 가르치는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제 마음대로 여기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돼서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화합을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뭐 하도록 뭐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수처리 경우 특허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 절차적인 방법으로 일단 김계준 신부님을 움직여서 저쪽에서 하는 움직이건 힘드니까 김계준 신부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명의권자인 김계준 신부님 우리가 만나가지고 자 이만저만하고 이래 됐으니까 뭐 이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대수처는 그걸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